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열등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인데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이제 인간관계 안에서 참 큰 문제고 좀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열폭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열폭한다는 열등감이 뭐 폭발한다 뭐 줄여서 이제 열폭한다 이제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열등감이라는 이 감정이 우리 인간을 좀먹고 나 스스로를 망치고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감정 중에 이제 한 가지 감정인데 우리는 이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열등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알고 고찰하고 통찰할 필요가 이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열등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열등감을 지금 대부분 다 이제 내려놓은 이제 상태죠. 어쨌든 저는 이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내려놨는지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저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열등감을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라고 나옵니다. 열등감은 단순합니다. 열등감을 정말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열등감은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상대의 비교라는 게 일어나면서 나보다 더 가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 비해서 내가 무능력하고 못났다라는 자기 비하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열등감이라 하는 거죠. 어쨌든 열등감은 나와 너라는 존재가 있고 여기서 비교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등감이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저의 열등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통찰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열등감은 왜 일어나는가? 열등감은 왜 일어나는가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르게 태어난다입니다. 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르게 태어나는데 다르게 태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다른 환경 안에서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뭐 좋은 부모님이라는 뜻은 뭐 좋은 경제적 환경, 좋은 교육 환경을 뜻하겠죠. 어쨌든 이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열악하거나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누구는 좋은 환경, 누구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열등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연속이 되는 건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경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데 반대로 좋지 못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교육 환경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심리학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인격이 유년기 때까지 다 형성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만큼 이 유년기라는 것이 예민하고 흡수력이 빠르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민한 상태나 흡수력이 빠른 상태 때 뭐 어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든지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어떤 비교로 인해서 상처를 크게 받는다라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격이 소극적으로 형성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고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지면서 열등감이 증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서로 다르게 태어난 환경에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열등감에 상대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남들보다 내가 잘났고 우위에 서기를,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잘 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뭐 좋은 대학교로 나오고 그 좋은 대학교로 나오기 위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런 모든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잘 된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 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우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상대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떤 권력, 명예,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는 구조가 점점 더 팽배해진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팽배해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 명예, 돈, 이제 권력이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가지지 못하면 사회에 뒤처지고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이겨서 내가 거기에 들거나 들지 못한다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서로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해야 되는 구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가진 사람, 그에 비해서 덜 가진 사람, 부자, 가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쪼개지면서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환경 안에서 비교라는 것이 일어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무시한다든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무시하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여기서 열등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교를 당하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내가 자존감이 낮게 형성이 되어서 어른이 돼버리면 이런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비하를 하고 감정이 부정적으로 가면서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는 부정적 인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고 애시당초 포기해버리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회는 뭐 속된 말로 해먹을 놈들이 다 해먹을 건데 내가 굳이 노력을 해서 뭐 해라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이제 일으켜 버린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포기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간은 유년기 때까지 인격이 형성되는데 교육적 환경, 어떤 부모님의 가정적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그렇게 잘못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잘못된 인격이 성인이 되어서 형성이 되고 나면 이런 인격을 뜯어 고치는 것이 이제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적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일어나면서 비교 때문에 열등감이 더더욱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열등감이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저희 환경 안에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열등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 열등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하지 못한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하게 됩니다. 뭐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저녁 10시나 이제 되어야 집에 오셨어요. 아버지는 술을 정말 좋아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뵙는 날은 아침에 식사를 할 때나 뭐 주말에 밖에 안 나가실 때 말고는 아버지를 뵐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집에 계시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 손에 자랐냐? 저희 남매를 케어해주는 아주머니가 이제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께서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집에 계셨는데 제가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같이 지냈던 이제 아주머니의 내용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거의 저의 어머니처럼 저를 케어를 이제 해주셨죠. 이제 저한테 어머니라는 것 자체가 부재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가 뭐 저의 밥을 차려주시고 챙겨주시는,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다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이 아주머니는 다른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많은 케어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일단 이 아주머니는 저를 얼마만큼 케어를 해주셨냐면,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학원을 데려다 주세요. 그럼 학원을 두세 개를 마치고 집에 오면 바로 아주머니랑 같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날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대략 9시 이렇게 됩니다. 그럼 9시, 10시쯤 되면 이제 지침에 들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밥을 먹고 이 아주머니랑 같이 학교를 가고, 집에 오면 또 공부를 하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께서는 먹는 것도 챙겨주셨지만 제가 학교 생활하는, 공부하는 모든 부분에 다 관여를 하셔가지고 저를 이제 케어를 해주셨던 거죠. 어쨌든 제가 이 아주머니께 케어를 받을 당시는 학교에서 공부도 꽤나 잘했었고, 공부도 잘했지만 그 반에서 또 인기도 꽤나 많았습니다. 반장이고 공부를 잘하고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나고 되게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이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집을 떠나버리셨어요. 저는 이제 영문도 이제 몰랐죠. 어쨌든 이 아주머니가 일거수일투족으로 같이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떠나버리셨는데, 이 아주머니처럼 저를 이제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 이제 부재가 돼버렸던 거죠. 이제 어머니가 다른 아주머니를 구하셨는데, 이 다른 아주머니는 그 아주머니처럼 저를 케어를 안 해주셨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히 늦게 들어오시고, 케어를 못 받으니까 제가 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성적이 뚝뚝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자신감도 떨어지죠. 성적은 떨어지고 학교에서 반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뒤에서 욕을 하는 거죠. 쟤는 엄마가 돈이 많아서, 집에 돈이 많아서 반장을 하는 애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성적이 뚝뚝 떨어지니까 자신감도 동시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신감이 많았던 적극적인 아이가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된, 자신감이 떨어진 아이로 제가 점점 이제 변해갔던 거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많은 아이에서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바뀌는데 불과 몇 달이 안 걸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떠났던 아주머니께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케어를 안 받다가 이 아주머니가 오셔서 다시 케어를 받게 되니까 다시 성적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니까 자신감도 같이 올라가면서 소극적인 성격이 다시 적극적으로 또 변하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에서 소극적인 아이로, 다시 소극적인 아이에서 적극적인 아이로 이 반복을 3번, 4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이 아주머니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다가를 이제 반복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떠나셔가지고 이제 안 오시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주머니와 생활을 하면서 저는 무엇 때문에 내가 적극적일 수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소극적일 수 있었는지,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적극적인지,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 반대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소극적이 되는지를 짧은 시간 안에 이 양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구조를 잘 알게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렇게 조금 이제 특이한 경험이 있었고, 이제 이렇게 아주머니가 부재되면서 저는 점점 이렇게 방황하는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지만 부모님이 항상 집에 안 계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각자 생활을 하시고 케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케어를 못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는 술을 작게 드시고 이제 저한테 폭력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제가 또 인연이 끊깁니다. 어쨌든 저는 이 환경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유년기에, 예민한 시기에 모든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 시기 때 저는 정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되는 아이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사춘기가 오면서 방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하고 결국 고등학교로 이제 자퇴하는 이제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억에 저장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정말 많은 결핍감을 가진,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진 인격으로 제가 형성이 이제 돼버렸던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아버지랑 인연도 끊기고 제가 또 20대 후반에 집이 완전히 파산을 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난에 대한 결핍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결핍감, 여러 가지 이런 결핍감들이 응어리가 지면서 정말 많고 다양한 열등감을 이제 속에 지닌 이제 어른이 이제 돼버렸던 거죠. 그럼 이렇게 많은 이 열등감들을 저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게 되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이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론들은 제가 살면서 겪었던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이고 종교적인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점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열반은 여러 가지 지혜를 공부하는 채널이지만 어쨌든 영적인 종교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분에 통찰을 할 적에 영적인 종교적인 부분이 포함이 된다라는 점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은 양날의 칼이다.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망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다양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 열등감 중에서 가장 큰 열등감이 바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케어받지 못한, 왜 저런 부모님을 내가 만나서 이런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나 하는 이런 원망하는 감정에서 일어난 열등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케어를 잘 받는 친구들을 보면 괜시리 화가 나고 열등감이 일어났죠.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열폭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왜 내가 이런 부분에 화를 내는지 제가 제 스스로 인지를 이제 못했었던 거죠. 무의식 속 깊이 있던 감정들이 올라오면 그게 원망이나 억울한 감정이 튀어나오면서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부정적 감정에 의한 열등감에 의한 열폭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저 열등감을 하나하나씩 극복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만약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진 그 수많은 열등감이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를 망치기도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열등감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력을 한 사람은 이 열등감을 극복해서 이겨내서 뛰어넘어 버리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 열등감을 이겨내지 못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패배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성공개발서나 성공 처세술 같은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크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는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사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환경을 자기를 성장시키는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공통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저도 수많은 열등감이 있었지만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불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불만을 없애고 싶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열등감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열등감이 없었다면, 만약에 열등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는 노력을 안 했다면 그 당시 때 가지고 있던 무수한 열등감들이 스스로 사라졌을까?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열등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아마 저의 삶을 좀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열등감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나를 망치기도 하고 나를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최소한의 노력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나의 내면과 외면을 균형 있게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열등감은
내가 상대적으로 객관적 대상을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그 대상보다 약하다, 부족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 일어나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내가 노력을 해서 메워버리면 이 열등감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육체적으로 좀 약하다 하면 내가 육체를 단련해서 어느 정도 육체가 강인해지면 그 열등감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과 혼이 더해지고 여기에 육이 더해져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에 들어와서 이 육신을 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면이라는 것은 영과 혼을 뜻하는 거고 합쳐서 영혼을 뜻하는 거고, 외면이라는 것은 육체를 뜻하는 거죠.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뒷받침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싸고 있는 이 육체가 약하게 되면 이 정신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진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면과 외면을 균형 있게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면을 갖출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독서입니다. 그리고 내면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와 운동을 꾸준하게 병행을 하면서 균형 있게 내면의 살을 찌우고 외면을 강인하게 만들어야 이 밸런스를 지켜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가 있고, 이 노력을 해서 내가 불만스러운 나를 끌고 나가서 나를 갖추었을 때 열등의식이 그 안에서 사라지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면과 외면을 골고루 갖추지 않고 너무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 시소가 기울듯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내면과 적절하게 외면을 동시에 잘 갖춰야 균형이 있게 되고, 균형이 있어야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그려야 된다.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과 반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적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명확하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방황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열심히 걸어간다라는 거죠. 자기계발서나 성공 처세술을 읽어보면 목표를 설정하라, 꿈을 가져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정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방황을 하지 않게 되고, 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가하게 되고, 이 노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포함된, 그 속에 포함된 열등감이 스스로 사라지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력을 하면서 마주하는 열등감, 자기 자신의 싸움도 이겨내면서 이 목표를 이제 도달하는 만족감도 이제 일어나고, 이 만족감이 일어나고 내가 이 목표를 달성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자신감이 같이 커져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의 길을 찾고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그리고 그 길로 노력을 해서 나아갈 때는 내가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남들이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의 꿈을 꾸고 다가가기 때문에 내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뭐 어떠한 목표나 꿈이 더 크고 작음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꿈과 목표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열등감의 가장 큰 원인은 비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안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그리고 나의 삶을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남의 인생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집중도 하고 노력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인생에 질투를 하든지 비교를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업을 좋아하고 자기 재능과 적성을 찾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교를 많이 안 하고 안 당하기 때문에
때문에 열등감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많이 열등감이 죽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열등감을 줄여야지, 이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을 그리게 되면 열등의식과 싸우게 되고, 열등의식을 이겨내면서 그 안에서 도전 정신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이치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은 만족을 할 줄 모른다. 그리고 열등감과 우울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20대 때 집이 파산했고 이제 가난했단 말이죠. 저는 이제 20대 때 이제 초중반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업을 시작을 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선택권이 없는 환경 때문에 하게 됐지만 열등의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저를 제가 이기고 싶어서 이제 매 순간 모든 환경을 개선하고 싶었던 어떤 욕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갖고 있는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하기 시작했고, 뭐 꾸준히 이제 독서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저의 재능과 적성을 개발하는 부분에 정말 많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엄청난 집중을 이제 가하는 삶을 살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저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삶 안에서 제가 소소하게 설정한 목표를 하나하나 이룰 때마다 자신감이 같이 붙으면서 동시에 열등감은 사라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나에게 집중을 하면 할수록, 설정한 목표에 도달을 하거나 얻어지면 질수록 이 목표가 더 커지고 욕심과 욕망이 더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갖춰지고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아직 나는 약해, 아직 나는 적어, 아직 나는 성공 못했어라는 이 조바심을 일으키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욕망과 욕심을 저 스스로 일으켜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남들보다 내가 우월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강해져도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욕심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 정도로 가졌을 때는 이 정도 가지면 부러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만, 막상 이 정도 가진 위치로 가게 되면 다시 2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어지고, 여기 가면 또 2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진다라는 거죠. 차로 예를 들면 내가 이만한 좋은 차를 내 기준에서, 지금 시점에서 내 기준에서 노력을 해서 샀다. 그런데 이 차를 사게 되면 이 차 레벨 아래에 있는 차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이 차 레벨의 위에 있는 차들만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욕심이 커져서 이 차를 가져도 충분한데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차를 가지고 싶어 하고, 이 차를 가지면 또 위에 있는 차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족을 할 줄 모르고 욕심과 욕망의 끝이 없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서 반복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이제 번뇌를 일으키면서 이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내가 상대보다 나을 때 우울감이 생기고, 이렇게 우울감이 생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보다 못할 때 열등감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월해지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열등감을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이 가지고 센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확 하고 일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면 동전의 양면처럼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열등감도 같이 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법으로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저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이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치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면 내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잘났다, 옳다라는 아상을 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열등의식 같이 사라지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우리 인간은 만족을 하지 못한다. 물론 열등감은 원동력이 되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지만 인간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도 없이 가려는 욕망을 일으키고 그 욕망을 일으키다 보니까 나의 욕심에 내 발등을 내가 찍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인간은 나의 아상으로 인해서 나와 너를 쪼개서 비교를 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열등감이 일어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상대적인 열등감이 같이 사라지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열등감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태어날 적에 선택권이 없는 환경을 누구나가 태어나면서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 그리고 지역, 그리고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이 환경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나의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덜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거죠. 누군가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불공평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 같아라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뭐 누구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환경 안에서 살아보고 제 주위 인연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성격적 결함과 의식 수준만큼 환경이 일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출발선이라는 것이 이 현생 하나의 생만 놓고 출발점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출발점이라는 것은 그 언젠가 전전생에 출발점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0이었지만 현생과 그 전에 전생을 서로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적 수준이 업이 되어서 지금 이 환경이 나에게 일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카르마, 즉 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진 나의 환경은 나의 업에 의해서 인연과보로 일어난 환경이고 실제로 제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일어나고 이런 인연과 엮여 있다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어떤 모순적 성격과 기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이 비슷한, 카르마가 비슷한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환경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생의 기억이 없고 현생만 놓고 이 현생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생각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일으킨 환경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두 번째는 내가 일으킨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내가 만든 이 환경은 내가 극복도 할 수 있고 개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선택과 결정은 나에 의해서 형성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환경에서 출발을 해서 나를 성장하고 나를 갖추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이제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뭐 출발점이 다르다,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나는 그러지 못하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뭐 세상 탓을 하면 할수록 남 탓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생만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업이라는 것은 윤회를 통해서 반복을 하는 거고, 윤회를 통해서 전생과 현생 그리고 미래생을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 중생은 업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내가 돌려서 받는 구조, 인과응보 이치가 정확하게 이 현재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가 선택을 한 것이지 그 누구도 그 타인의 어떠한 존재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열등감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가 각자의 특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각자가 가진 재능과 적성,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 각자 다르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르다라는 것은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인 거지 이 다른 역할의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의해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가진 각자의 재능과 적성을 타고나서 태어나는데 이 재능과 적성을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찾은 사람은 노력을 가하고 자기 삶을 성장시키고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재능과 적성을 찾지 못하고 목표를 설정 못하고 꿈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능과 적성을 사회에 발휘를 하고 사회 역할을 똑바로 수행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열등감은 반대로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열등감은 커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열등감이 커지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사회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한테 보복을 하고 싶고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면 이게 다 거슬리거나 기분 나쁘게 들리고 사람이 미워서 공격심이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은 정신질환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한테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들면 들수록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동시에 열등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진 이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입니다. 자신감은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을 정확하게 내가 느끼는 정도를 뜻하는 거죠. 자신감은 환경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누군가가 나에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핍된 감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시절에 그 아주머니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을 때는 자신감이 높아졌었고 성적이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면서 자신감도 같이 낮아졌죠.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자신감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높아지면 적극적인 아이가 됐었고 자신감이 낮아지면 소극적인 이제 아이가 됐었죠. 자, 그런데 자존감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존감은 내가 상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의식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은 상대성이 아니라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죠. 상대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상대방이 나보다 못났다고 해서 내가 우울하거나 무시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평등한 상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 기준에서 진정한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던 정말 수많은 열등감을 지금은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는 열등감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많던 열등감이 지금 왜 제가 다 내려놓고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정말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뭐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이제 꾸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설정한 목표들은 대부분 다 이뤘어요. 그 이루는 과정에서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열등감들을 저 스스로 극복을 했던 거죠. 육체적인 것들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극복을 해왔습니다. 육체적으로 단련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해갑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육체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성격이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면과 외면을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균형 있게 발전을 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열등 의식 없이 사람을 자유자재로 대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균형 있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갖추면서 제가 이제 열등 의식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를 갖추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욕심이 끝이었고 만족을 할 줄 모르고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산다라는 존재를 저는 뒤늦게 알았던 거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성공을 크게 해야 되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수준이 이렇게 낮을 때는 여기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막상 여기 도달을 하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활을 반복을 하다가 저는 40대 초중반에 사업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저희 지인한테 사업을 넘겨주면서 사업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저를 대체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이 사라지면 저도 같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모든 자존감이 이 사업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성공한 뭐 이런 이미지를 저 스스로 각인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사라지거나 깨지면 나는 그날이 같이 죽는 날이다. 이렇게 집착을, 어마어마한 집착을 제가 이 사업에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사업을 내려놓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빠지고 나서 제가 과거를 유심히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정말 치열하게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결국 시작이 나의 열등감 때문에, 결핍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사업을 내려놓고 나서야 제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그 속에서 저희 깨달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시작은 열등감 때문에 성장을 했고 갖추었지만 막상 성장을 하고 갖추고 나니까 나도 누군가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나서 이 우월감을 같이 내려놓으니까 열등감도 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누구를 만나서 뭐 저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가진 것을 무시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빼뜨리고 싶은 감정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정말 많아도, 직업이 정말 좋아도 그 속에서 그들만의 열등감이 반드시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열등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불교적으로, 좀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은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서 이 육신에 영혼이 들어오면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나이가 들고 늙고 병이 들면서 다시 원래 원소로 뿌리뿌리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국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어서 이 몸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치로 따져보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에 집착을 하고 불필요한 것에 열등감을 일으키는 이 자체가 헛되고 덧없고 허망하다라는 최종적 이치에 도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치에 도달한 상태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더 가져야지만, 내가 뭔가를 더 이뤄야지만, 내가 무엇을 더 갖추어야지만 나아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내가 열등감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을 하는 것은 올바른 거지만 인간은 욕심의 끝이 없고 만족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나아지고 끊임없이 더 가져야 된다는 이런 덧없는 집착을 일으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나의 열등의식을 이겨내겠다라는 것은 나의 열등의식을 이겨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보다 월등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더 가져야지 행복하다. 무언가를 더 해야지 행복하다. 무언가를 더 쟁취해야지만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최종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어서 종교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나의 참나인 영이 육신에 들어오는데 이 육신에 의해서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이 나라는 존재는 실제 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각성하는 것. 그래서 이 육신,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 몸에 의해서 물질로 형성이 되어서 노력을 해서 가져지는 것들은 허망하고 헛된 것들이다. 실제로 내가 아니다. 그래서 뭐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뭐 잘생기고 못났고 이런 것들, 이런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열등감이 일어난 것들은 우리가 일으키는 욕망과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집착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끄달림을 당하면서 여기 매이면서 한평생 다 보내버리는 이 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온전하게 해석을 하자면 진정한 나라는 것은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할 수도 없고 내가 그를 평가할 수도 없으며 나라는 존재를 굳이 누군가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내가 누군가를 인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진짜 나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라는 불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와 저출산율 1위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고도의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오는 단점이라고 봐집니다. 사실 대한민국처럼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발전하는 나라는 이렇게 극히 드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단점들이 지금 너무나도 팽배하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뒤처지는 사람을 무시하고 누구나가 동일하게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거기에 돈을 추구해야 되는, 돈을 가지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이 되는, 그래서 직업을 나눠서 분류를 해서 좋은 직업, 좋지 못한 직업으로 쪼개서 각자의 사회적 역할, 서로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구조적으로 특히나 교육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하면서 무조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무조건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정해진 틀 안에서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더더욱이 서로 비교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더더욱 양변으로 쪼개는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극도로 쪼개지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하는 사람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문제며 우리 국가의 전체의 문제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면 뭐 어떤 돈을 얼마나 벌었다, 뭐 얼마나 가졌다 이런 부분의 컨텐츠들이 유명해지고 금방 뜨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잘못된 인식이 팽창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더 지옥 같은 삶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출산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버티다 너무 힘이 드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사회적으로 우리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등감을 일으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열등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고 이 열등감은 비교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이런 구조가 자꾸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고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된 이 사회를 돌아보고 그 안에 문제점을 고치고 나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한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열등감에 대해서 뭐 조금 고찰을 해봤습니다. 사실 열등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통찰을 하려면 다양한 주제로 좀 더 폭넓게 어쨌든 통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